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약 한 달 전 5월 6일 25억에서 14억 1천만 원으로 무려 11억가량 하락한 실거래가 기록되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가람아파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3호선 일원역 출구를 2개나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03%로 미래 재건축 호재까지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다시 대세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부동산 하락은 끝났다고 하지만 강남 초역세권의 미래 호재까지 있는 아파트의 실제 실거래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위기는 잠시 급락이 멈추고 호흡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락이 멈추고 대세 상승으로 반전될 것인지 아니면 2차 하락 전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값이 정말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은 대세 상승 반전은 말도 안 되고 잘해야 횡보, 자칫 잘못하면 2차 하락을 맞이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영향 요소는 3가지, 장기적인 영향 요소는 1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요소는 거래량, 역전세, 금리 문제이며 장기 영향 요소는 출산율입니다. 거래량, 역전세, 금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무료로 나누어 드렸던 시황 보고서에서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오늘 내가 점심으로 뭘 먹을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러한 사람 마음들이 모여서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래량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살지 말지 사람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거래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시장이 활발한 것이고 거래 건수가 적으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의 거래 건수는 어떨까요? 서울 기준 3월, 4월 거래량은 3,000건 전후 수준입니다. 서울 거래량은 작년 7월부터 1,000건 아래로 급격히 빠지기 시작해서 10월에는 558건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부터 거래량이 반등하더니 올해 1월에는 1,000건을 넘었고 이제는 3,000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1,000건도 안 되던 거래량이 3,000건이나 된다고? 거래량 생각보다 엄청 늘었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거래량 흐름만 보면 부동산 심리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6년에 실거래가 집계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의 평균 거래량은 6,000건 수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가을부터 겨울은 평균 대비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이었고 지금은 그나마 회복해도 평균의 반토막 수준인 점이지요. 가격이 안정되었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나오려면 적어도 평균적인 거래량이 몇 개월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은 상태에서 분위기를 보아야지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3,000건이라는 거래량도 특례보금자리 있어서 이 정도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이 정도 거래 건수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래량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역전세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도 역전세라는 단어는 한 번씩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이런 단어가 한동안 뉴스 1면을 뒤덮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서울 강남에서는 6억, 7억씩 하는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로 확대해보면 전세 시세가 현재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역전세 가구의 계약 만료일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세 물량은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급매와 경매 등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실거래가가 찍힌 이후 남아있는 매물들의 호가가 그 이상으로 형성되고 다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세 급매, 경매 물건들은 호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실거래가가 찍힌 가격보다도 싸게 물건이 자꾸 올라오니 시세가 올라가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될 마지막 이유는 금리입니다. 금리 이야기는 저도 반복적으로 드렸고 많은 전문가들이 맨날 금리 하니까 이제 금리 이야기는 당연히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준의 고금리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올해 하반기 상황을 지켜보다 한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1.75%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금리 차는 유례없는 수준이며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또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올리며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 이자 또 올라가고 빚내서 집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금리 내려간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좀 싸졌던데 라는 말을 지금은 하지만 올 하반기가 되면 이런 말들도 다시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99% 지역의 집값은 장기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수출이 빠지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나라 성장의 동력이 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율 감소,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죽 출산율 저하가 심하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수가 감소해도 가구수가 증가하니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출산율이 어느 정도 적당히 줄어드는 추세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언덕을 열심히 올라야 하는 자동차의 엔진이 꺼져버리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언덕을 따라 거꾸로 미끄러질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남 초역세권 아파트 10억 하락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서 낙관론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고 역전세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든 싼 가격에 빨리 매물이 알아서 소화되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고 거래량도 이 정도면 많이 회복된 수준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지금 새 아파트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 3, 4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 올 것이라는 선택적인 편향이 많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작년 봄, 여름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는 많이 자취를 감추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조금씩 얼굴을 비추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을 10억에 샀다면 같은 집을 11억, 12억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대출은 안 나오고 금리도 비싸고 전세가는 많이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집을 사줄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대세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현장을 다니며
뉴스에 담기지 않은 진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는 추가 영상 혹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